그래서 아유, 여기 저 회장님, 티본 너무, 스테이크 먹으면서 우리 강의 들으려고, 네. 예, 아유, 너무, 네. 이번에 그 강연 네. 정말로 멋지십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어, 저희도 가, 힘이 납니다, 감, 힘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야, 이번에 예,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위해서도 아주 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 그 다녀온 소감들도 우리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네. 나중에 우리 학장님하고 같이 예. 한번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되고 나서 우리 ICSB에서 전 세계로 많이 뿌려가지고 예. 우리 ISO 회장도 이거 보고 아주 좋다고 연락도 오고 해서 그러니까 예. 네. 그 다 그럴 것 같아. 그것도 저 네. 우리하고 기독교 문명인 그 미국은 더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더 반응이 굉장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우리 저 좋은 분들 엄청나게 많이 만나가지고 그죠. 네. 네. 그 유럽에 있는 기업인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네. 예. 어유, 그 내용도 좋대다. 내용도 아주 그 던지는 메시지가 지금 시기가 워낙 세계적으로 힘들어서 맞아요. 네. 되게 그래서 이번 주제가 우리 세계의 어떤 갈등에 대한 도전 이게 이제 주제였기 때문에 예. 제가 이번에 저 교황 레오 14세가 3일 전에 예. 발표했던 그 회칙이 바로 이제 인간의 저 본능에 예. 어떤 본능으로의 회귀 이쪽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제가 하는 부분하고 굉장히 맞았어요. 네. 네. 그렇네.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용이 뭐 아주 네.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했는데 그 아주 네. 그 내용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 발표하신 연설문도 네. 읽어보고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지금은 이제 그 피렌체에 와서 다빈치하고 진주하고 비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와 보니까 우리 다빈치 가문의 어떤 기업 철학이 어떻게 사람을 구분할 때 사람을 신분을 보지 말고 사람의 가능성을 보라 이래가지고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사생아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생아를 자기 가족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 르네상스 문명을 이끌어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다빈치 가문이 세상에 좋은 손해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주 적절하게 거기 피렌체가 그 당시에 10만이었답니다. 10만. 그랬구나. 네. 인구가 네. 10만이었다니까. 네. 그 당시에는 르네상스 시대는 그래도 10만 같으면 인구가 적은 인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 예, 아주 그래서 오늘 제가 저 단테 박물관 가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단테 박물관에 가보니까 예.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은 배신하는 놈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는 배신하는 놈들이 있다. 유다, 뭐 또는 우리 브루투스 이런 애들. 예. 그러니까 옛날에 네.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뢰 문제. 네, 신뢰 문제가 참 있습니다. 네. 연결, 신뢰 이걸 네. 강조 안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지옥편에는 우리 단테의 지옥편에는 지옥에 들어오는 자들은 다 이게 희망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지옥에 맞아. 희망. 예. 그게 바로 우리 기업가 정신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저로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홍수 학장님 이번에 또 유엔에 오셔가지고 예. 아주 메시지도 크고 해서 유엔에서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큰 우리 예. 그 한국의 기업가 정신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학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진행은 우리 방원석 학장님이 방원석 교수님 좀 진행해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는 그냥 공부하는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안에 지금 우리 학장.
그 교황청 그 스토리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네. 저는 우리 김홍수 학장님 제가 소개는 제가 할게요. 네. 예, 9시가 되면. 음. 네. 예, 예, 우리 김홍수 학장님 이제 우리 남명 아카데미 우리 3기에서 우리 넥센의 우리 강병중 회장님의 우리 K 기업가정팀 사례를 소개해 주실 텐데 또 우리 김홍수 학장님은 우리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도 계셨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대학의 우리 사범대 학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강병중 회장님의 우리 K기업가 정신을 오래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홍수 학장님이 오늘 발표가 이제는 앞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강병중 회장님의 철학이 우리 이번에 유엔에 가서도 전달이 되고 이게 나중에 SSCI 페이퍼로 꼭 남아 더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예. 오늘 김홍수 학장님 제가 소개를 이 이탈리아 피렌체 우리 메디치 가문의 도시 이 단테를 이 정통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 소개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예, 감사드립니다, 학장님. 저기 오늘 그 강연 시작 전에 혹시 김기찬 회장님 그 교황청에 있었던 특별한 그 이벤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히 한 말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사실 제가 사람 중심 피해과 정신을 유엔에서 이렇게 오래 해왔지만 그래도 우리 교황 우리 레오 14세가 우리 한 100년 전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의 인권 문제가 100년 전에 다루어졌다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본주의에서 우리 이 사람의 인권에 대한 문제 또는 인간의 본능에 대한 문제가 언급이 됐다면 이번에 우리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 AI 시대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를 배측으로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AI 시대가 오면 올수록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공감이고 인간의 본능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신르네상스 혁명으로 가자 이런 것들을 외쳤는데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를 가지고 소개를 했는데 경의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고 의로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이게 3E로 empathy, enablement, empowerment 뭐 이것을 저는 UIT로 제가 모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U는 사람을 understanding 하는 거다. 사람을 쓰기 전에 반드시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미래를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줘라. 이게 인베스팅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 공감하고 사람들을 믿어 투자를 했다면 그 사람을 더 신뢰해줘라, 트러스팅 해줘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UIT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사람 중심, 기업가 중심 모델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저는 진주 우리 남명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마 오늘 김홍수 학장님이 설명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저기 허소무이 대표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회장님 정말 너무 예,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가 되는데 지금 그런 증거들이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성현 대표님께서도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많이 저기
미국 가는 거 준비 때문에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역가정신을 우리 예,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이렇게만 잘하면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가 미래가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많이 준비해서 예, 저희도 또 김기찬 회장님이 닦아놓은 길 옆에 가서 대한민국의 빛을 좀 보이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 우리,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 많이 됩니다. 예, 아, 예, 오늘 저기 성경용 총장님도 오늘 지금 참여하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총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예. 네네. 아, 총장님, 오랜만에 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김기찬 회장님이 그 로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셨는데, 네네. 아이고, 예, 그, 우리 요새 김기찬 회장님이 국내에서 활동이 많으신데 해외에 나가시면 더 크게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늘 이제 밖에 출장 가시면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궁금해 하는데, 이번 그 바티칸 방문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어, 그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고 또 그 행사는 보니까 어떤 가톨릭 계통의 이제 그 재단에서 주최를 하는데 그 교황님이 직접 이제 그 초청해서 아마 그 인사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중요한 발표를 했고 또 본인의 평소 지론이 다 잘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인간 중심 경영 사상이 이제 출발점이고 이제 그 가운데 진주 K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 이제 주제와 연결이 됐고 그다음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은 성심당 사례가 그 사실 좀 놀라운 사례 아니겠습니까? 대개 이제 진주 K 기업가 정신 이야기할 때 경영을 잘한다는 것도 있고 또 사회공헌 활동을 잘한다는 게 다 들어가 있고 또 구국 독립, 이 나라를 살리고 지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이 결합이 되어서 유교 자본주의가 결합이 돼서 이게 독특한 어떤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성심당 사례는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기업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형성된 이 부를 가지고 사회에 사후적으로 공헌하는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저는 이게 매우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음식을 제공하고 또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에 다 계획해서 배분하는 방식까지 해서 어, 빵을 세 개를 만들면 두 개는 팔고 하나는 이제 나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놀라운 이제 그 원리를 생각해냈고 그게 크게 성공했고 그게 혁신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혁신과 포용의 동력이 되는 것이겠죠. 이번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로마에서 그 매우 주목하는 사례가 그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결국은 출발점이 인간 중심 경영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기업가 정신, 진주 기업가 정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놀라운 내용도 놀랍고요. 또 아마 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매료시켰을 정도로 발표도 훌륭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돌아오시면은 기록 보고에 꼭 한번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흐름이 이제 진행되고 바로 이어서 오늘이 이제 회의가 진행되는데 김홍수 교수님은 이제 그 오래전부터 강병중 회장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셨고요. 다른 분들은 이분을 잘 모르실 텐데 정말 매력적인 분입니다. K기업의 정신의 여러 하위 유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가장 후덕하고 인격적으로 가장 원숙한 분이 강병주 회장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일단 남명사상하고다 연결이 됩니다. 좋은 발표 토론 기대합니다. 좀 길어 미안합니다.
예, 총장님 감사합니다. 예. 음. 자, 이어서 김홍수 학장님 준비하신 이렇게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또 토론 시간이라든지 또 이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예, 먼저 그걸 틀어주시죠. 예, 예. 저기 김홍수 학장님께서 오늘 그 강연 전에 이게 동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요 동영상은 예, 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경윤 지금 이사장님 계시지만 총장님께서 ICSB 회원들이 23년도와 24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오셨는데 그때 24년도에 그 ICSB 그 회원들이 KNN에 왔을 때 그때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한 4분 3초니까 요거를 보시면은 오늘 강민정 회장에 대한 대략적인 것을 먼저 동영상으로 이해하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공유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전체 화면을 좀 켜주시죠.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이십니까? 라이트, 리스트, 라이트. 네버, 태연이요. 루스 엔터테인. 디지털 필라소피. 병증강, 엑센그룹, 채널. 드림. 그 음성이 안 나오네요. 음성이 안 나오나요? 음성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드. 와, 되게 안 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자본까지 물리일 수 있는 그런 먼 장래까지 생각해서 또 부산 여성 일하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꼭 만들어낼 가봅니다. 이 중책을 맡겨주셔서 제 보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회관은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never know. You can never know how wild your dream is. You can never know that.
Being your passion, your love. 그러면 오늘 그 어, 먼저 그 방 교수님,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제 자료를 예. 제 자료를 공유하고 예, 올라왔습니다. 좀 크게 됐습니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잘 회원 보입니다. 여러분, 좀 더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3기 회장님이 정창훈 사장님이시죠? 네. 예,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여러 가지로 그 카톡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남매 아카데미 발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넥센 강병주 회장의 경영 철학과 K 기업가 정신에 관한 것이고요. 저는 부산대학교에 있고 전공은 정치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김기찬 교수님께서도 말했고 또 그 제 소개하면서 청와대라고 청화대라고 되던데 청와대가 아니고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기와가 있던데요. 저는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가 교육문화비서관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게 화면에 나오듯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무가 저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2017년 18년도에 그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수능을 연기한 게 있었는데 이때도 제가 그였습니다. 제가 주무 비서관이었습니다. 제가 그 진주 기업가 정신 그리고 오늘 남명 아카데미를 이렇게 제가 해서 발표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날짜가 나와 있듯이 2022년도 9월 27일입니다. 이때 아마 이게 왼쪽에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구축 협의체 MOU 개최라고 있고 그 마치고 난 뒤에 당신은 이렇게 마스크를 썼었는데 마스크를 벗고 직제해서 이게 지금 이게 강변 회장님도 계시고 이게 옆에 성경용 그 오늘 총장님도 와 계십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된 거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성경용 총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 기업가 정신 뭐 재단인가에서 학산위원장을 제가 맡은 걸 기억합니다. 그때 성경 총장님께서 아이 진주 출신인데 자네도 좀 이게 기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첫 임무를 주신 게 그 대한민국 기업가 진수도 이 MOU 개최하는데 저 강병규 회장을 좀 모시고 오느라 이렇게 그 참여를 시켜서 아무튼 해든 요 계기 때문에 제가 저도 성경님 총장님께서 이 당시에 그 권유를 했고 그리고 진주시장이 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때 만났을 때도 강 회장님께서 따로 만나가 했던 이야기는 진주에 엑스포 유치하면 어떻겠나. 진주를 100만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창원과 부산과 울산 그리고 서부 경남은 진주 요 네 개 도시가 최소한도로 100만 이상의 도시들을 만들어서 네 개 축을 가지고 이 부울경을 좀 구축하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그때 그 진주시장에게 면담에서 요청했던 게 엑스포 유치하면은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도 사실 이때 제가 만났을 때 그 정대일 학장님께서 요 9월 달 2022년도 11월 달에 행사가 있는데 그걸 해달라. 발표를 해달라고 했고 이 출발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윤 총장님이 그 당시에 이 사건 이후에 23년도에 7월 달에 광주에서 그 ICSB 소위 말하는 세계 중소기업 협의회 세계 대회가 7월 13, 12일부터
27일까지인가 이렇게 열렸는데 그 열리기 전에 성행용 총장님께서 김기찬 교수가 그때 교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기찬 교수를 소개했고 진주시에다 소개를 했고 제가 좀 사실에 관한 게 틀린 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 성행용 교사님께서 총장님께서 교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 진주 K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진주 안에서만 하지 말고 좀 세계적인 행사와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김기찬 교수님을 그 당시에 성경윤 총장님께서 소개를 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저도 11월 달에 발표도 하고 3월 달에 발표도 하고 2023년도 7월 달 9일부터 11일까지 했던 그 행사에 우선 부산에 그 8일인가 7일인가 왔었고 진주에서 9일, 10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정대열 교수님하고 첫 발표한 게 그 넥센그룹의 경영 발달사와 강병주 회장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그 학술지에 경영사 연구단에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좀 강병주 회장이 좀 독특한 면은 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또 다르게 지역 발전과 연결되는 게 있어서 이것이 좀 강변 여장이 좀 다른 그 기업가들하고 좀 다르다라고 해서 제가 요대 논문을 한 개 발표를 했었고 요 논문은 K기업가 정신과 도덕교육적 함의는 중국 가가지고 중국 윤리학회하고 한국 윤리학회하고 이 합동 학술 행사에서 제가 K기업가 정신에 진주 K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에 실린됐을 때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 지닐까라고 해서 이거는 그 태원이라고 하는 중국의 태원이라는 데서 가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오늘 뭐 요거는 밑에 거는 그 영문 잡지로 만들어야 돼서 요걸 또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요런 인연 때문에 제가 강병주 회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요 네 가지 정도로 해서 제가 처음으로 사실은 좀 강병주 회장에 대해서 좀 한 4, 50분 정도를 이렇게 50분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진주에서 국제 항수행사 열리고 이러면은 5분, 원래는 15분, 20분 준비하라 해놓고 나중에 5분 발표하라 라든지 해서 제가 제대로 발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좀 귀하게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강병주 회장을 연구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우리 성행인 그 총장님께서 하시는 포용과 핵심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나 효성의 조홍재 회장 그리고 LG의 구인혜 회장 그리고 남명 조식 선생에 관한 거라든지 이 원료에 대한 것 옛날 이야기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가 분명히 돼야 되고 동시에 좀 현재 지금 그러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현재 기업인 살아있는 기업인 중에서 좀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제안들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안들에 대한 제 나름대로 좀 답변을 해보면 어떻겠나. 그리고 그 중에 넥센그룹 그 강변정 회장은 요는 어떤 그 이 1세대와 그 2세대 2세대의 1세대의 지금 그 연결되는 2세대 중에서도 가장 근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그 강 회장님의 어떤 그 이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진주시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 이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이 있고요. 여기가 진주 시내고 여기에 우리가 지수 지금 현재 LG나 나오는 지수면에 대해서 진주 기업가 진수 수사할 때 지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반성까지는 한 30년쯤 됩니다. 제가 보니까 32쯤 되고요. 한 12km 정도, 좀 되고, 그, 강병기 회장의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좀 찾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조부가, 희수공이라고 강희수님인데, 이분이, 제가 오늘도 지금, 좀 찾아봤는데, 이분이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 이분 호가 1차당인데 1차당 6호가 거기 두 질이 보관되어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분이 이 남명학파의 계열로서 경의와 실천을 중시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행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1차당 6호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한학자였다면은 아버지는
이어서 약 그 지역에 이반성을 중심으로 해서 약 500석 지주였고요. 근데 3년 1개월 만에 어머님이 강 회장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 500석 지주에다가 마산에서 그 당시에 마산이 그 1870년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항되면서 마산이 물류 산업이 활발했는데 이때 곡물하고 이렇게 그 마산을 통해서 한양이라든지 외국에 수출했던 물류 사업을 했던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 해방 이후에 이 500석을 갖다가 토지 개혁에 따라서 전부 다가 유가 증권을 받고 전체적으로 다 이게 그 몰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됐을 때 중2 때 아마 회장님이 기억하기로는 중2 때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큰 충격 때문에 중2 때 돌아가셔서 실질적으로는 그 어릴 때는 중학교까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살다가 고등학교, 중학교, 동중학교가 마산 동중학교인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혼자 혼자 독학을 해야 됐던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쭉 보시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산고등학교에 마치고 인문계 고등학교 이제 돈이 없어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공군을 하셨더라고요. 지네스도 하고 마치고 난 뒤에 대학교 동아대 1학년 들어갔을 때 큰행수가 형이 두 분 계신데 큰행수가 첫 학기 월급 학비를 대주문해서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그 고향에 들어볼 때는 큰행수님에 대해서 강 회장님께서 끝까지 큰행수에 대해서 좀 돈을 어느 정도 버리고 난 뒤에 큰행수에게 잘했다라는 것이 동네에도 굉장히 자자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요 사진은 지금 제가 강 회장님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요 자리가 여기 있는 요 가운데쯤 자리가 이반성의 강 회장님이 이제 조상들도 모시고 하면서 이게 자기 태어난 동네에다가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강 회장의 집안 그를 지었는데 할아버지가 서당을 오른쪽 쪽에 보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에 아마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때 서당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복원을 하고 요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 회장님이 태어나기로는 고향이 이반성이고 태어나기로는 사실은 아버지가 물류 산업을 했던 마산이었습니다. 마산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3년 1개월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가도 여기 이반성이었기 때문에 외할머니가 실제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병규 회장의 영향을 준 세 인물을 들민다면 첫 번째는 할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실제 있진 않지만은 여러 가지 들어서 자기가 영향을 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였고 세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 부유한 집안이었다. 외할머니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고 외할머니가 강 회장님 표현에 의하면은 의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제대로 의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의술을 통해서 특히 안과 의술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많은 봉사를 했던 할머님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요게 제가 지금 그걸 했듯이 요게 요 강 회장님의 고향과 더불어서 요게 요게 슬라이드가 여기 있을 건데요. 여기가 제가 이반성이 있다면은 제 고향이 성경용 총장님도 고향이 진성이고 저도 이 성경용 총장님은 제가 진성초등학교 성경용 총장님은 제 선배입니다. 초등학교 선배고 제가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라라 하면 저라고 사실은 진주 기업가 정신을 알게 된 것도 성경용 총장님께서 좀 참석해라라고 해서 하다가 이래 됐는데요. 요 진성이고요. 그리고 요 지수가 있고요. 요 진성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에 진주시 진성면 천공이라고 있는데 천공이 우리가 대흥부락입니다. 아마 성총장님 부락은 저쪽에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K 기업가 정신의 뿌리에 해당됐던 남맹조직의 맥을 이었던 허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신정 허준 지난번에 아마 정대열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지신정 허준 선생님의 무덤이 우리 동네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 5월 5일 날
제가 진주에 직접 가가지고 오늘 발표를 위해서 이걸 찍었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님 묘가 우리 동네 제가 어릴 때 여기 매사를 지내면은 떡이라든지 먹을 것을 가장 많이 나눠줬던 요 집안이 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제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냥 이거 떡 얻어먹고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장소가 허준이 우리 동네 이름이 대흥부락이거든요. 그래서 클대자 흥할 흥자입니다. 그게 부자 동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대흥부락 천공이라는 것도 오래돼 샘천자 골짜기 곡자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무덤 여기 있고 가운데에 요 앞에 부분에 아주 큽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굉장히 크고 그 앞에 보면은 통정대부행 비서원 성지신정 허공지묘라 해가지고 부인이 두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측과 우측에 장영 하만조씨가 있고 재령 이씨 요 두 분이 이렇게 좌우에 있고 이 아마 요 가운데가 허준 선생님이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산 50m 밑에 보면은 이 정각을 지어놨는데 천국 정사라 해가지고 이때 저희들이 어릴 때 여기서 놀고 여기 어릴 때 행사했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래서 저도 기업가 정신과 연이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여기 있다는 걸 정대일 교수님께서 언뜻 그게 허준 선생님 무덤이 김 교수 그 동네 위에 있는 거로 GP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 보니까 이렇게 이게 5월 5일 올해 5월 5일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런 배경을 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사업인데 1965년하고 66년도 26살 때 그러니까 25 말에 그 김양자 여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6년을 거쳐서 동아대학교를 입학할 때는 주간으로 입학하고 졸업은 돈이 없어가지고 4년에 졸업해야 되는데 6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병규 회장님께서 그 졸업하고 난 뒤에 동네 외할머니가 그 자기 알고 있는 친구 그 강 회장의 집안의 할머니하고 친해가지고 그 할머니끼리 그냥 결혼하면 어떻겠노라고 해서 결혼하고 난 뒤에 그 처가에 삼촌들이 네 분이 계셨는데 그 네 분 중에 세 분이 일본 넘어가가지고 화물차 사업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럴 때 강 회장님께서 1965년도 66년도 즈음에 일본 화물 트럭을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팔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대 팔 때 한 50만 원쯤 오늘날 그 당시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돈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돈이 그 당시에 집 한 채가 괜찮은 게 그 부산에서 한 150만 원쯤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시사 차익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통해서 대성공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 자금을 마련했고 그런데 이 소문이 나가지고 강 회장님께서 하고 나니까 한 2, 3년 하고 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일본 그 화물차 수입이 있어서 진로를 바꿔야 되겠다 했던 게 당시에 67년도에 우리나라 1차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본인이 느낄 때는 이래 되면은 물론 화물차 수입도 했지만은 이 화물차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운수 산업이 크게 발전하겠다라고 해서 운수업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운수 회사를 이게 옥정산업 주식회사, 포드 화물 주식회사 진입 차량까지 포함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약 한 850대쯤 됐답니다. 이거를 72년도까지 한 4, 5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발전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본인이 이 부산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사진에 나온 이 용달차입니다. 이 용달차는 일본에 가서 화물차 수입하고 자기가 쭉 하면서 보니까 일본에 세발 자동차가 있었답니다. 그게 개발해가지고 부산이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골목이 좁아서 그 차가 다니기 어려웠는데 이 세발 자동차를 갖다가 당시에 기아 자동차가 있었다는데 거기다 주문 생산을 했답니다. 그래서 주문 생산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이름을 용달차라는 이름을 갖다 썰용자, 통할통자 어디든지 들어간다라고 해서 했고 이것이 부산시하고 시장을 찾아가가지고 이것을 갖다 그 당시에 시장이 허가가 필요했답니다. 이 자동차가
제작해가지고 굴러다니게 하려면 그 당시에 그 쓰레기를 갖다가 우마가 했답니다. 그게 말하고 소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똥을 너무 싸가지고 미화가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설득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사집 센터라든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도시도 깨끗해지고 좋아진다를 설득해가지고 이거를 그 기아자동차의 첫 해에 처음 제작할 때 500대를 갖다 그 주문을 해가지고 대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변리 회장이 기획과 정신을 할 때 이 강변리 회장의 기획과 중에서 특징적인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는 일본의 발전을 가지고 단계별로 물론 이 성경 총장님도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는데 일본을 그 시사점을 받아서 일본과 한국의 경제 발전의 단계를 시차를 이용해 가지고 미리미리 대응을 했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기 나와 있듯이 도시가 더러워지는 부산의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공익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으로 나옵니다. 73년도부터 그 강 회장님은 자기가 그 이렇게 성공한 원인이 뭐냐 물으면은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4년도에 이 흥하 타이어가 그 당시에도 재생 타이어가 있었고 그 완성차 타이어가 만들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럴 때 이 정규정인가 하는 그 흥하 타이어 이 재생 타이어 사장이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서면 쪽에서 같이 사업자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권해가지고 강 회장님 보고 재생 타이어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여기서 남천동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면 약 1100평 되는 여기서 재생 타이어를 했고 그리고 있다가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재생 타이어는 그 당시에는 막 붙이고 했다네요. 타이어에다가 현금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어를 썼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 가보니까 타이어 튜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타이어를 만드는 기술을 보고서 해운대에서 재성동에 있는 그 사무 빵 공장을 3,200평인데 이거를 샀답니다. 이 사가지고 그 일본으로부터 그 화물차 수입을 통해서 큰 성공했던 것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됐다 그러고 두 번째는 강 회장님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무 빵이라는 게 그 당시에 빵이 굉장히 잘 나갔는데 산미, 사무, 한 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세 개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었는데 사무 빵집이 다른 게 들었으면서 굉장히 그 부도가 났답니다. 그게 해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 강 회장님이 이걸 그 2억 3천인가요? 그 제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주고 샀는데 다시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빵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빵 기계만 팔아도 강 회장님께서 샀던 이 평수 3,200평 샀던 그 전체를 제하고도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엄청스럽게 자기 살 적에는 굉장히 어렵게 판단했는데 여기를 사가지고 3,200평 사가지고 오히려 이 땅값 이 기계만 판 것만 해도 그 빵 공장에 기계만 팔았어도 본인이 샀던 돈을 제하고도 남았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어 재생 타이어는 안 되겠다 싶어서 타이어 튜브 사업에 본격적으로 타이어 튜브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을 만들었고 이게 전국적으로도 제일 컸답니다. 규모가 컸고 그 당시에 중동 붐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지금 같으면은 그 당시에 대한진흥공사라고 있었답니다. 그 해외 나갈 때 그 이렇게 그 도와주는 그 이 수출을 도와주는 정부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중동 붐이 타면서 거기에 화물차가 필요하고 그 타이어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73년도부터 78년도, 79년도 약 70년대 말까지는 이 타이어 튜브를 갖다가 전문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일 먼저 들어간 데가 중동의 이란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란이 가장 그 중동에서는 그 선진국이었답니다. 그 들어가서 대박을 쳤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게 굉장히 더운 도시고 이러다 보니까 타이어 튜브가 좀 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일본에 다시 삼촌들하고 만나고 일본에 가가지고 당시에 일본 운수업의 3대가 서미토모 그 그룹이었다 그러네요. 그 서미토모 그룹에서 운영하는 이 타이어 재생 타이어가 있었는데 여기 기술 제휴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공을 이뤘답니다. 그래서 타이어의 질을 높이면서 중동으로 나갔고 80년대부터는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을 통해서 그래서 제일 많이 팔기로는 지금도 미국이 시장이 가장 크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 튜브를 가지고 강 회장님이 성공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이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발전 시차를 통해서 이 내용은 성경윤 총장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일본의 기업과 자원을 미리 수용해가지고 단계적 수업 전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강 회장님의 사업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몇 개가 있지만은 첫 번째가 공익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을 모델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인데요. 80년대 때 70년대 80년대 미국을 81년도에 처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간대가 처음으로 미국을 간 게 강 회장님께서 뉴욕이었는데 이번에 강 회장님께서 뉴욕에 가서 자기가 그 발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중에 하나도 타이어 튜브 시장을 처음 미국에 들어갈 때 뉴욕을 통해 들어가서 감회가 좀 새롭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올해 강 회장님께서 88세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2024년도에 초청을 받았지만 못 가셨고 올해는 한번 가보실까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신 것도 이 본격적으로 오늘날 넥센 타이어가 성공하게 됐던 중에 가장 중심이 바로 미국이었답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타이어 튜브가 일본 시장도 팔았지만은 가장 많이 팔고 지금도 가장 많은 약 40% 정도 차지하는 데가 미국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에 그 라스베가스라든지 때 그 타이어 이 전시장에 갔을 때 타이어 강이라고 붙여준 게 미국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80년대 당시에 미국 타이어 튜브의 약 40% 정도를 점유했는데 이 인터뷰를 할 때 여기 그 당시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파는 외국에 파는 타이어의 10% 정도만 마진을 높여가지고 미국 바이하고 했는데 그게 좀 구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0% 더 붙여도 그 당시에 미국 타이어 가격의 30%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때 정부가 자기는 별로 약해가지고 그냥 10% 정도 더 붙여가지고 그 팔면 안 되겠는데 미국에서는 아예 그 자기 공장들 없애버리고 강 회장님한테 있는 흥하 타이어 소마에는 타이어를 갖다가 수입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막 엄청스럽게 발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세계적으로 타이어 튜브 쪽은 세계 1위였다 그러고요. 그래서 86년도에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원동 여기 있는 이 제송동에 있던 여기에 있는 그 너무 좁아가지고 86년도에 2만 평 규모의 지금 현재 안동공단에 여기 오른쪽 사진 있는 요 사진 여기다가 옮겼답니다. 옮겨서 세계 단일 공장을 세계 최대의 튜브 공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90년대는 이게 이제 타이어 산업을 해가면서 94년도에부터 2003년까지 상공회사 회장을 맡게 되는데 이때부터 한쪽으로는 타이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다른 에서 타이어 산업뿐만 아니라 타이어 산업하고 관련되는 지게차에 들어가는 솔리드 타이어가 있답니다. 지게차라든지 이런 특수 타이어가 만들어지고 골프공도 만드는데 그 당시에 빅야드 그래서 제가 골프는 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것도 타이어 계통이다. 고무 계통이라서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물류 회사도 이때 합니다. 물류를 갖다가 다른 데 거쳐가는 것보다는 물류 회사를 만들어서 좀 더 수출 지금도 그렇듯이 처음부터 중동에 수출했듯이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강병희 회장의 그 기업가 정신에서 보는 이 지역 발전하고 인계식을 볼 때 이때 이 상공회사 회장을 하면서 나와 있듯이 선물거래소 부산 유치를 이루어내고 그리고 삼성자동차를 갖다가 이 강 회장님께서 부산이 계속 발전하려면 부울경이 강력경제권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당시에 주장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일본의 간서강력연합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그 간사이 지역의 연합을 갖다 그 당시에 자기가 90년대 보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려면은 부울경이 같이 합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 부울경 강력연합을 주장했고 그리고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선물거래소 이게 지금 현재 부산의 그 금융단지의 제일 큰 지금 현재 그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삼성 그 반도체 이런 주식의 그 회사가 여기 아닙니까? 이게 선물거래소인데 이 부산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 그 당시는 어느 단차였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삼성 자동차였는데 이 경영이 안 좋아지고 르노 삼성 자동차로 바뀌었죠. 이때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이때 이루어졌던 55세에 이 당시가 55세였답니다. 그 당시에 서울도 설득하고 해서 김삼 정부 때 설득을 하고 김대중 정부 때 설득하고 다음 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마지막에 정권이 바뀌어서 선물 거래소하고 삼성 자동차가 안 되는가 했는데 그때 가서 자기가 새천년 민주당에 도와주겠다라고 해가지고 부산에서도 굉장히 그 기업하는 사람이 그 정치권에 들어가면 위험하다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삼성자동차 선물거래소 이런 걸 이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면서 그 비례대표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본인이 지금까지도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 본인이 안 가고 다른 분을 추천했답니다. 어느 여성분을 추천해가 됐다 하던데 자기 정치권에 안 간 게 오늘날 그래도 자기가 사업을 오늘날 넥센 타이어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넥센 2000년도 이후부터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방향은 이 넥센을 지주회사로 해가지고 이걸 브랜드화 시켰다. 그래서 통합된 회사로 나가게 되었고 그 중에 여러 개 지금 현재는 33개 법인이 있고요. 국내 15개, 해외 18개. 그리고 KNN 2002년도에 그 PSB 이것도 참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PSB가 2001년도에 부도가 났답니다. 이 부도가 나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강회장 보고 계속해서 이걸 안아야 되지 않겠나, 이걸 없어지는 것보다는 안아야 안 되겠나라고 해서 떠밀려서 했는데 이때 공익적인 차원에서 부산의 방송이 불경의 방송이 있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가 부산 방송을 안 하고 그리고 부산 경남까지 이렇게 확대시켜 가지고 이름도 부산 그 방송을 하지 말고 좀 부르기 쉽고 자기는 이기서 CNN에 본을 땄다 하는데 부르기 쉽고 좀 전국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코리안 뉴 네트워크에서 KNN 이렇게 이름을 붙였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이게 지금 현재 넥센 그룹의 어떤 계열사들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여기 나와 있듯이 넥센 타이어가 이제 2000년도부터는 우성 타이어를 인수해가지고 2000년도에 이름을 넥센으로 붙이고 약 연 20% 정도의 고속 성장을 해서 그 경영학 교재에 보니까 그 스피드 경영의 소개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넥센 타이어를 주력 산업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갔던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넥센 그룹을 형성했다는 거고, 그리고 2000년도에 2004년도에 그 중국과 임금 차이가 너무 나면서 부산공단 그 중국의 전용 공단을 요청돼서 그 상공회수 하셨던 경험을 가지고 전동공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장년공장을 2012년도에 장년공장을 만드는데 이 당시는 전부 다가 중국으로 갈 때 자기가 불경에 계속해서 자기 불경 연합, 불경 동시발전 이런 걸 주장했기 때문에 당시에 원래는 이 공장을 진주 쪽에 지을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제 기억이 안 나는 장녕 그 군수가 워낙 찾아와 가지고 장녕하고 진주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 또 이렇게 막 달라들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장녕 군수가 워낙 그쪽에 첨단을 하고 진주에 사랑을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장녕 공장 1조 2천억을 들여가지고 장녕 공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2018년도는 유럽의 시장이 넓어지면서 여기서 물류 비용이 이런 걸 볼 때는 체코가 좋겠다 해서 체코를 갔다. 이게 최근에 제가 그 인터뷰하면서 왜 체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서유럽은 도저히 이게 부지가 비싸서 안 되고, 그래서 체코 아니면은 폴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인데 이 체코가 그 당시에 자기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제일 낫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체코를 했답니다. 그리고 약 150여 개의 판매망을 구축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2005년 현재 약 3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사진은 이것이 넥센 타이어 양산 공장이고요. 두 번째는 요게 장녕 공장이고, 이거는 첨단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체코 공장이고, 최근에 제가 재단을 통해서 그 넥센 그룹을 통해서 이 사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칠다오에 있는 넥센 공장입니다. 요거는 서울에 강서구에 있는 그 넥센 그 중앙연구소입니다. 아마 여기서 이 넥센 타이어 본사는 양산에 있는데 여기서 전국적인 네트워크,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 기능을 필요하다 해서 여기 만들었고요. 그리고 KNN 건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앞서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여섯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10시 정도까지 제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제가 한 20분 정도는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요. 다른 분야에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넥센 그룹의 세 번째 단계는 이게 지역 발전하고, 사회 공헌에 관한 것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병기 회장은 90년도, 94년도 부산 상공에서 회장 맡은 이후부터 해서 이 불경의 동시발전,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지금도 그 사단법인 불경 동남권 발전 협의회라는 걸 갖다가 부산에서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개년을 활용해서 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경용 총장님도 여기 와서 강의를 한번 하신 걸 알고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 세 시장 내지 도지사를 모셔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발전하기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동아대학교에 150억, 감체 엑스포 30억 해서 여기 있는 그 월석 부산 선도정학회, 월석문화재단, KNN, 이 재단은 만들어진 거는 재단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게 월석문화재단하고 KNN 재단은 원래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90년도부터 계속 장학사업을 해오다가 2000년대 들면서 회사가 안정이 되면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기부를 갖다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했던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해보니까 회장님께서 개인 기부했던 것은 말을 잘 안 한답니다. 여기 있는 동아대학교에 150억 낸 것도 저는 재단에서 낸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넥센 타이어 그 주식을 150억을 갖다가 넘겼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개인 주식을 팔아가지고 주는 방식으로 했고, 여기 특징적인 거는 월석 선도장학회, 이거는 강 회장님께서 부산에 그 예방범죄협의 회장을 86년도부터 회장을 맡았었는데, 이때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소외계층을 보면서 이 장학회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장학회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도와줬는데, 데이터로 잡히는 거는 이때부터 그걸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이유가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 본인이 워낙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잘 되면 어느 학생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강 회장님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삶과 경영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한 10분 시간은 이걸 통해서 제가 정리한 강병규 회장의 기획과 정신은, 이 내용은 2023년도 7월 달에 그 ICSB 진주 기획과 정신 수도 그 행사할 때 이렇게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 포착의 도전 정신, 두 번째는 비움과 자기 성찰의 혁신성, 이걸 다른 말로는 겸손 이렇게 표현도 씁니다만, 겸손을 통해서 혁신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재 중시의 스피드 경영, 상생의 글로벌 경영, 나눔 경영을 통한 사회 공헌, 이렇게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 내용들은 본인이 강연했던 것, 그다음 제 여러 사람과 같이 했던 것, 이 보면은 항상 이게 불경은 하나다라든지, 진주 사랑, 이 진주에 관한, 그래서 자금도 제일 많이 준 데가 제가 보니까 사실은 경남입니다. 제가 보니까 반성중학교도 주고, 이반중학교 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부산도 마산고등학교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회포착의 도정진이라 했던 이유는 69년도에 이 강변여의 호가 월석입니다. 이게 르나 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69년도에 되면서 아폴로 11호가 동작하는 거 보면서 나는 저렇게 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개척하고 현실과 부딪히면서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과학적 사고로 미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자기가 이 월석은 본인이 지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름 불러주기를 원했고, 이 월석이고요. 그리고 넥센 타이어도 넥센이라는 글자가 다음 세계라는 게 있듯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젊을 때 많이 썼던 중에 하나가 직원들한테 일단 저질러 봐라 이렇게 했고, 이 내용은 강 회장 인터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른 문은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거 따왔는데요. 자면 우고하지 않고 한우물을 판 덕분이다.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처음에는 매우 신중하게 내리고 밤잠을 못 자는데 항상 자기가 밤잠을 못 잘 때에도 메모지만큼은 머리맡에 두고 잤다.
그런데 일단 결정을 내리고 나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개인적인 이렇게 밀어붙인 자기 성격인데 이것이 자기가 성공하는 성공을 했다면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내기로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본의 시사점을 받아서 기회포착을 통해서 도전하고 개척 정신했던 산물이다. 이 사례가 중고 화물차를 수입했다든지 운수했잖아 용달차를 전환했던 것, 그리고 타이어 회사로 이렇게 전환했던 거, 그럼 스미모토 고무 해가지고 일본 및 세장을 개척했던 거,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이것도 두 가지 공통점이라던데, 우성 타이어도 이 우성 타이어가 원래는 국제 상사 산하의 기관이었답니다. 그런데 국제 상사가 망하면서 이게 우성 타이어를 갖다가 강 회장이 인수를 했다. 그래 아무도 인수할 때도 굉장히 부정적이었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흑자를 내고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이 PSB도 그 당시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개헌을 했는데 강 회장님 말씀은 자기 보고 욕심 많다 가지고 그 법정 변호사를 법무법인을 선정해 가지고 부산에서 개헌 인수할 때 PSB 인수할 때 같이 공동으로 인수하자 해가지고 기회를 다 줬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와서 본인이 했다 그러는데 본인이 지금은 저로서는 잘한 것 같다고, 지금도 방송사도 잘 되고, 그리고 본인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부울경의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는 이만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말씀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이런 자기가 기회 포착하고 이런 개척 정신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측면에서 기회 포착의 도전 정신이라 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제가 강 회장을 만나면서 느꼈던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이 돈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아버지가 진성의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돈 많은 분들을 저도 많이 만나보고 이랬지만 제가 좀 이게 놓아야 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돈으로 모든 것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 이런 걸 봐가지고 제가 젊을 때는 특히 굉장히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 회장님을 그 2023년, 22년도에 거기 모셔가고,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이러면서 인터뷰를 계속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보면서 정말 한결같이, 그래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거는 강 회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서 인터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은 한결같이 보고를 많이 안 받는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계열 회사 사장단에 한 달 받는데, 엄격하기는 엄격하지만 잘못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지만은 한 번 지적하고 해결된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하고, 요게 그런 게 어딨냐 하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명심보감을 열심히 읽었다는 게 지금 문헌에 나오는데, 강 회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게 심층사달에 나오는 마음을 비우면, 마음을 깨끗이 하면, 마음을 청하면은 뭐든지 잘 풀린다라는 요 부분을, 나중에 사진도 있습니다만 회장실도 걸어놓고 회사도 걸어놓듯이 이 마음 수양에 관한 자기 비움과, 그리고 또 자기 성찰을 통해 하는데, 이분이 메모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 해보니까 자기가 최근까지도 이 비싼 와이사스를 잘 안 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것도 있지만, 아끼는 것도 있지만은, 이 비싼 와이사스는 위에 이 일본말로 포겟이라 하던데, 이게 메모를 넣을 수 있는, 이 볼펜하고 메모를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 포겟이 있는 걸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자기 성찰하고 비움을 통해서 사업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피드 경영이라 해서, 이거는 20% 정도의 빠른 성장을 통하는데, 이 빠른 성장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노사화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나라 제일 먼저 사실은 중견기업으로서는 재무 구조도 공개했다 그러고요. 투명 경영,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직원들에게, 인재들에게, 직원들에게 화합을 통해서 이런 빠른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중에 우성타이 인수할 때 직원들이 와서 되게 노조에서 왔을 때도 이게 좀 가지만은 한 명도 자르지 않고 100% 고용 승계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자기가
이 했던 이유는 자기는 확신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우승 타이어가 국제 상사라고 하는 외풍 때문에 잘 안 됐지, 우승 타이어의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좋다는 걸 자기가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만 좋아지면 분명히 성공한다라고 봤답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인수했다 그러고, 그 인수했을 때 그 핵심은 인재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인재들을 다 이게 이 고용 승계하고도 전혀 그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우승 타이어가 당시에 상공에서 해장할 때 그 상공에서 해장 대강당에 항해하러 막 차가 왔을 때 강당에 실은 그다 넣어놓고 자기가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한 명도 가하지 않겠다. 그 고용승계 100% 하겠다. 그것이 자기가 인재를 중시하고 했던 이 내용들이, 속도에 주재했던 이 내용들이 자기가 성공했던 것이다.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는 제가 그 상생이 글로벌 정신을 했는데, 강 회장의 경영 중에 이 사적인 것, 공적인 것, 기업이라고 하는 하고 지역사회와 국가라고 하는 상생 발전, 그 강 회장 인터뷰를 해보면 일시대 때는 사람들이 애국 정신 때문에 뭐 독립 자금도 하고 했는데 나는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다면 내 시대는 이렇게 수출을 해가지고 나라를 부를 만드는 거, 선진국 만드는 게 내가 나라를 위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는 서울에는 그렇게 뭐 대기업이 많으니까 이 불경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사업을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고, 이게 말하는 불경 강력 경제권을 제안을 90년대 했고 오늘날 메가시티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지금과 그 경영자의 상생, 그리고 국내 산업과 요 넥센 창녕 공장이라든지 해외 공장을 통해서 상생, 그리고 나는 지역 발전과 기업의 발전, 이것을 갖다가 하고, 특히 본인이 지금도 못 품은 중에 하나가 경남을, 특히 진주를 서부 경남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이걸 100만 도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그분이 그 강 회장님이 진주에 내려간 것도 이거 엑스포 유치를 제안하고, 이 아이디어는 여수가 엑스포 하고 난 뒤에 엄청스레 발전했다는 걸 보면서, 진주가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진주가 100만 도시가 되고 좀 잘 되려면은 엑스포 제안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제안을, 지금도 그렇게 인터뷰를 해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나눔 경제, 특히 문화재단을 만들어 했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에피소드라고 붙여놓은 거는, 제가 2달 전에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약 지인이 아는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로 지낸 분이 그 아드님 때문에 한 2억 내지 3억을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전화가 자꾸 안 오는 게, 이제 하다가 5, 6년 전부터는 자꾸 이 연락을 끊어서 자기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 이제 돈 빌려준 거 나는 이제 먹었으니까 내 친구 잃겠다.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전화도 자주 하고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돈 쓰는 거는 엄청스럽게, 사실은 그 점심 식사할 적에도 그 비싼 거 안 먹거든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분이 돈을 2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친구한테서 안 받겠다 그러고 사람을 잃지 않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으면 제가 그 옆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기는 그 강 회장님 아무 생각 없이 말씀하셨지만 저로서는 참 이런 부분들이 나눔 경영에 대한 건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동감이 됩니다. 요 내용은 강 회장님이 이게 마산고등학교 모교의 개척의 길이라는 길을 만들어서 강 회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명명식을 2023년에 했다 그러고요. 진주의 명신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늘 자금을 전달하는 거, 그리고 통영, 여기 나는 이게 진주 외국고등학교, 그리고 여기는 울산에 있는 통영고등학교, 그 울산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불경 전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동아대학교 하는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좀 뭐 말하실 기회가 되면은 강변재 회장의, 오늘 제가 성경님 총장님 들으실지 모르고, 성 회장님은 강 회장님의 어떤 결과 정신을 3중 융합형 경영 철학, 트리플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필라소피를 해서, 이렇게 동양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 이것과 공동체의 가치와 서양의 어떤 합리적 경영, 이걸 결합한 동독 서기적인 측면이 있다. 사익과 공익의 융합,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정대일 교수님은 제가 아까 했던 그거를 투구할 때는 여기 있는 집념의 도전 정신, 인재 중심의 스피드 경영, 상생을 통한 글로벌 기업가 추구, 이렇게
다섯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지거든요. 강병주 회장님은 이 정신은 어떻게 보면 돈 많으신 분이고 제가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연구자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제가 강병주 회장을 만나면서 나쁜 이야기를 쓸 수 있나? 이 강병주 회장에 대한 필자의 인상과 기획과 정신 탐구 노력은 진실했는가? 그래서 김주환이라고 어른 김장하 썼던 그분은 그렇게 그분도 강 회장 인터뷰했을 때 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인 기질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원래 육구 산학교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1m 65 이상이 돼야 육구 산학교 가는데 본인이 1m 64였답니다. 그래서 못 가고 했었는데 실제 강변희 회장의 아버님과 강호동의 아버님하고 행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강 회장님이 조금 이게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제가 한 번씩 손을 잡아보면 이 엄청스럽게 강골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어떤 자리에서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 뭔가를 찾는 독수리를 닮은 눈과 굳게 담은 입술, 그럼에도 따스한 미소와 결코 강요하지 않는 자상한 음성을 가진 현역 그룹 기업가. 저한테도 한 번씩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여전히 저는 요게 개인 기업가 정신 탐구에 있어서 강 회장님을 통해서 오늘날의 현재적 의미도 있어야 되고 미래의 가치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지금 현 단계로서는 강 회장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5월 13일 날 강 회장님 사무실에 갔을 때 이 부곡동에 있는 이 그룹 회장의 사무실입니다. 거의 일주일 중에 3, 4일은 밖에서 뭐 자금 주고 이렇게 2, 3일은 다니시고 2, 3일은 또 이게 요 회장실에 나오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강 회장님 사무실이 그룹 회장 사무실 치고는 너무나 누추합니다. 그날 제가 13일 날 갈 때 제가 이거 5월 15일 날 해서 이 조그마한 화분을 한 개 들고 왔었는데 그 사진 이게 제 가방이고요. 이 인터뷰 때문에 가서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이러니까 뭘 찍냐고 이러시는데 아주 제가 갖추지도 않았지만 이 사무실을 한번 보시라고. 이게 보곡동에 있는 그룹 늘 상주하시는 이거는 한 2, 30년 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이고요. 이 사무실은 계내에 있는 회장실인데 이 회장실 잘 안 가고 싶답니다. 이 간이 썰렁하다고 잘 안 가십니다. 근데 제가 4년도에 갔을 때 25년도 갔을 때 제가 사진 한번 찍자고 해서 했는데 여기 뒤에 심청 사다리라고 있어서 요 겨울에 갔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넥센 남매 아카데미에서 2025년도 대상을 받은 장면이고요. 그리고 강병재 회장과 남맹 사상과 관련해서는 약 3가지 정도를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좀 하기 위해서 한 2분 정도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경위 사상이 가장 남맹 사상 요체죠. 경위 사상이 경 내면의 수양 방법이고 의는 경을 바탕으로 한 사회 실천, 책임 이렇게 오늘 김기찬 교수님께서는 경은 엠퍼시 소위 말하는 공감이고 의는 리스판시빌리티 책임이다 이렇게 실천 어떤 액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남맹 사상을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정체된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2023년도에 성경유 총장도 발표하셨고 아이만 한국 중소기업 협의회 의장도 발표를 하고 김기찬 교수님도 발표를 하고 여러 사람이 발표했듯이 이 소위 칼빙의 어떤 종교개혁 내지 프로테스탄티즘의 자본주의 정신을 세세하듯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캘리포니아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학파에서 근대를 해석할 때 단순히 산업혁명을 영국에서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중국도 청나라 때 산업혁명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듯이 이렇게 남맹 사상을 중심으로 한 기업가 정신을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통해 재해석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시사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발표를 하면서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남명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진주 사람들이나 이 경남 사람들이 남명을 특히 제가 진주에서 발표할 때 조기율 진주시장님이 계셔서 좀 자기 남명 그 후손이니까 이게 좀 이게 편파적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단순히 남명 사상이 아니고 선비 정신의 연장선에서 선비 정신을 가장 실천적으로 했던 경과의를 실천했던 사람으로서 남명을 위치 지으면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중국이나 일본과 차별되는 이 내용을 제가 중국의 윤리학회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 공통점도 있고 차별성이 있는데 우리 한국의 이 정신은 선비 정신은 이런 것들이다. 공을 생각하고 사람 중심이고 사회와 더불어서 발전하고 나라의 부국을 같이 하려고 했던 이런 정신. 그리고 빨리빨리 정신에서 한국이 좀 성질은 급하지만은 이 내용 가지고 경제 발전을 빨리 시켰던 중심에 이런 어떤 남명 사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했고요. 세 번째는 요 리베카 핸더슨이라고 미국에서 있는 교수인데 이분이 자본주의 대전환과 관련해서 ESG의 어떤 앞으로 경영은 가치 공유, 목적 지향, 이런 협력, 재무 설계, 시장과 정부의 균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오늘날의 앞선 미래지향적인 경영, ESG 경영과 이 남명 사상을 연결시켜서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건 어떻겠나? 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남명 사상과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면 훨씬 더 창조적 개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로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변 회장을 뵈면서 이 시를 오늘 발표하면서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나태주 시인이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처럼 제가 지금까지 강병주 회장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느끼지 그와 같이 나태주 시인이 말했던 풀꽃처럼 제가 좀 찬양 섞인 발표가 될지 몰라서 지금 현재까지의 저희가 강병 회장을 만나 뵙고 인터뷰하면서 뵀던 소감을 시로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이제 우리 강병주 회장님이 유엔에서 발표를 하셔야 되니까, 제 생각을 잠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예, 제가 좀 김홍선 메모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아까 우리 하버드 대학의 레베카 핸더슨의 그 ESG 경영에서는 이제 이런 길을 이제 높은 길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낮은 길이 있고 높은 길이 있는데 철학으로 가는 길은 높은 길이고 비용으로 가는 길은 낮은 길이다 이런 내용인데 강병준 회장님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야 되니까 저는 비움 경영 철학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비우니까 채워지더라. 그래서 우리 사람 중심 K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 보면 비움 경영이란 욕심을 비웠더니 사람이 채워지고 사람이 채워지니 속도가 빨라지고 이익은 저절로 남게 됐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용달차 사업은 도시의 불편을 본 비움 경영이었다. 자기 이익만 보지 않고 환경을 위해서 세상의 물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성과가 되었고 우성 타이어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비움 경영이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유혹도 비웠더니 직원의 100% 고용 승계가 일어났고 100년 적자 기업이 최대 143억의 흑자로 돌아갔다.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나눔 경영은 성공을 움켜쥐지 않는 비움 경영이었다. 그래서 사회와 공유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정리하면 굉장히 사람 중심 관점에서
굉장히 멋있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예, 예. 저는 사람 중심 예. 관점에서만 좀 예, 정리했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성경영 총장님 계십니까? 모르겠네요. 네. 아니, 아까 저는 뭐 처음에 말씀 몇 개 드렸으니까 다른 분들 다 그 질문하고 토론한 다음에 혹시 보태기서 그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혹시 또 다른 분들께서 질문을 토론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제가 간단하게 오늘 강연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학장님. 저도 사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남명 주식 사상을 계승한 인물로서 사실 우리가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효성의 창업주만 이렇게 포커스 맞췄는데 사실 김홍수 학장님께서 이 강병준 회장님의 이런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논문을 또 이렇게 게재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또 강의를 들으니까 또 새로운 어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명 사상을 바탕으로 한 어떤 K기업가 정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때 이 강병준 회장님의 어떤 이러한 철학 그리고 기업가 정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성과 이런 것들을 좀 뭐 부각시켜서 정말 살아있는 K기업가 정신의 기업가 남명 정신을 계승한 어떤 이런 모습으로 더욱더 이렇게 좀 부각시키면은 정말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또 한 가지 느낌은 사실 월석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당신께서 본인이 이렇게 호를 지었는데 그러한 어떤 진취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그때 아폴로 이 달의 모습 이걸 착륙의 모습이면서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게 이렇게 어떤 비전의 어떤 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모습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강연 저는 뭐 감사합니다. 전창훈 회장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3기 대표님이 회장님이시죠? 네. 여보세요? 예, 정창훈 회장님 대표님 좀 수고 언론인 많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늘 부족하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강명중 회장님에 대한 또 현재 살아계시고 또 열심히 현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명중 회장님하고 이 비즈니스를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인재 중시 쪽에 어떤 그런 그 철학이 창녕에 그 공장을 짓고 나서 이제 학교를 하나 인수하려고 할 때 같이 좀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오늘 그 기획 포착의 뭐 도전 정신이나 비움과 자기 성찰의 뭐 혁신성이라든지 인재 중시 스피드 경영 여러 가지 철학 중에서 이 근저에 우리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철학도 상당히 그 많은 그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제가 질문 겸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황희곤 교수님,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림국제대학원의 황희곤 교수입니다. 우리 성경유 총장님 이 카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김기찬 교수님 로마에서 너무 멋진 발표하셔서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국가적으로도 큰 그거 내년에 특히 제가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 청년대회가 있기 때문에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말씀드리고 또 때문에 처음에 제가 또 창원에서 대표를 할 때 직접 모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오늘 우리 발표 김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가지로 아마 부산을 근거로 해서 가장 그 모범적인 또 그리고 매출 규모도 아마 가장 클 것 같은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타이어라든지 또는 일부 이제 K는 일부 금해서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가느냐가
지금 선거에서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국내적 또는 국가적으로도 환경 변화가 많이 있고 또 최근에 뭐 AI나 첨단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이 넥센 타이어가 넥센 그룹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특히 우리 관 회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혹시 그런 얘기 좀 있으면 훨씬 저희 후학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이미 한 10년 전부터 유럽 수출을 위해서는 RE100이라고 해서 예. 소위 말해서 탄소 출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타이어 아니죠. 생산할 때 이미 친환경적이 되지 않으면 수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그것도 좀 그래서 만든 게 서울에 예, 예, 예. 중앙연구소를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강서구에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지금 제가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88세인데 지금 중국을 사장단들을 데리고 중국 가신다 하더라고요. 중국을 왜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타이어 산업이나 골프 산업이나 골프 공이나 다 사양 산업이다. 그리고 AI가 들어섰을 때는 이 방향 자체가 이 지금 제조업이 넥센 타이어가 거의 한 4조 중에서 3조 천억 정도를 좀 더 차지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 힘들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활용해 가지고 미래 기업을 어떻게 개척하는 나라 중에서 자기가 데이터를 볼 때는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몇몇 나라를 사장단하고 가서 적어도 10일 정도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중앙연구소에서 계속 한쪽으로는 친환경 타이어를 미래에 타이어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나간다 하더라도 전기차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그 타이어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이게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는 요 한쪽을 기술적인 측면은 계속 연구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는 AI 시대가 왔을 때 이 제조업이 어떻게 살아남는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앉아가지고 도저히 아무리 해도 해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중국을 데리고 사장단을 데리고 중국을 가야 되겠다. 자기가 중국 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데이터를 날았고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5월 달에 회장님 방문했을 때 제가 그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경영학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속 가능한 타이어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제시는 제 영역이 제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제가 관찰했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윤 총장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제 끝내시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한 10시 좋습니다. 반쯤 예,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그 황희공 교수님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주 배웠는데,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기장 교수님은 뭐 고생하셨는데 아주 얼굴이 생생하네요. 계속 건강 잘 관리하시기 감사합니다. 네, 바랍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제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우리 김홍수 교수님하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다 혹은 어떤 기업가의 리더십이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뭐 이런 유형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목표나 어떤 성과를 이렇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느냐 성과를 내느냐 얼마나 그게 대단하냐 어디에 뭐 투자를 하느냐 성견지명이 있나 없나 주로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강병중 회장님은 제가 아마 2004년경쯤에 처음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제 아까 우리 김홍수 교수 소개하신 것처럼 같은 진주인데 우리 고향은 진성이고 또
반성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반성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있는 분인데요. 우리 또 집안 우리 그 집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분이던데 알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 물론 지금 뭐 4대 재벌 그룹만큼 그렇게 큰 규모로 성장한 건 아니지만은 자수성가를 했고 또 오늘 우리 김홍수 교수 발표하신 걸 보면은 혼자서 이분은 동아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법대 나왔습니다. 예. 예, 법대 나오신 분인데 경영학 공부한 분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자기에 주어진 어떤 현실 여건 하에서 내가 뭘 하면 좋을 것인가를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해서 하나하나 이제 사업을 작은 것부터 해서 크게 키우고 또 지역에 봉사하고 이 한 일가를 나름대로 이루는 이제 분이잖아요. 그런데 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 중에 제가 예전에 이제 진주에서 그 그 학술대 할 때 발표한 거는 진주 기업가 정신의 독특한 게 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서양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현대 경영학, 일종의 테크놀로지죠. 경영 과학이라 할 수도 있고 경영 기술이라 할 수도 있고 이걸 대부분 서양과 이론을 보면은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 기회 포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감수다, 혁신이다, 되게 이런 기능적인 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주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볼 때는 그런 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다 유학 공부를 공통적으로 했다. 우리 강병주 회장님의 경우에도 조부가 대단한 학자였고 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어떤 문화적인 토대가 돼 있다. 이거를 이제 그 서양 학자들은 컨퓨션 캐피탈리즘 해가지고 유교적 자본주의 이론을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요소도 있고 현대 경영학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구인회 회장이라든지 이병철이라든지 이분들이 일제 때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서 이제 기업을 하면서 마음 내부적으로 품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나라를 찾아야 된다. 나라를 찾는데 내가 뭔가 기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아주 다 서로 엉켜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빼면 전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분리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원래 이제 화학이나 이런 건 다 분리 쪼갭니다. 기본 단위로 에센스를 쪼개가지고 이제 하나로 융합된 걸 쪼개가지고 그 근본이 뭐냐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해체시켜 놓으면은 나는 해체시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매우 일종의 그 피어리드 스페시픽 특정 시기에 스페시픽하고 그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했나 어떤 영향을 받았나 무엇을 고민했나 이게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쪼갤 걸 쪼개야지 이걸 요소로 나눈다고 해서 요소별로 나눠놓으면 이게 그 전체 특징이 안 살아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원자,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 전체는 개별 분자로 환원할 수 없는 어떤 그 통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주기업가 정신, 계획기 정신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가 다 통합되어 있다, 융합되어 있다, 늘 그렇게 생각했고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못하면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병철 회장도 가지고 구인호 회장도 가지고 이거 조홍재 무슨 뭐 험한정 다 가지고 있는데 강병중은 그러면 뭐가 다르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강병중 회장이라는 이 어른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만나보신 분 알지만은 이분은 첫째 만나면은 내가 주눅든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있다 나를 지배한다는 느낌도 느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 그런 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김장하 어른 우리 보면은
기여름은 김장어른 그 특집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뭐, 그 한약방, 겨우 한약방 해서 뭘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 돈도 벌고 사회적 지명도를 얻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제압하려고 든다, 지배하려고 든다, 지시하려고 든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강병중 회장이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저도 경영학 뭐 공부도 좀 해보고 조직 농공부도 하고 리더십도 해보고 하는데 리더십 유형도 보고 뭐 기업 정신에 대한 것도 책을 보고 하는데 이런 요소를 검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를 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한테 감동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저 사람이 나의 모범이 된다. 뭔가 대화가 될 것 같다. 마음이 통한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판단을 잘하는 거죠. 그 사람이 먼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리 가보자라고 하는 거죠. 따라하면 일이 되는 거죠. 같이 힘을 합치니까 성공하는 거죠. 그러고 나도 나도 이제 승진도 하고 내고 내 생활도 좋아지고 이거를 한 덩어리로 아마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출발이 된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인품이나 인격이나 그 사람이 내한테 주는 어떤 매력이나 이 리더십 이론 중에는 이제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는 게 바로 그런 그 강력한 어떤 흡인력, 매력성 또 그것이 실제로는 지배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고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김장하나 이강 회장님 같은 분은 집에 모르겠어요. 뭐 집에 뭐 아까 광고를 손을 잡아보니까 무슨 무인 같은 느낌이 들더라 했는데 뭐 그런 걸로 뭐 남 알게 모르게 집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사람이 평생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살아오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수기치인하고 이 이제 유교에서는 수기치인의 핵심적인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새 이제 그 틈날 때 그 훌륭한 그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들어보는데 기독교도 뭐 하는 핵심이 수기치네, 수기치인. 이 중심 원리가 좀 다른 거죠. 얘는 이제 기독교라는 원리고 저쪽은 유교인데 결국 수기치인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되어가는 완성도가 높아진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맹 우리가 저 미국 이론, 유럽 이론 뭐 가져오고 그거 가지고 적용하고 뭘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요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병중 회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대화 나누고 이분이 살아오고 이 사업을 이렇게 가는 거를 보지 않았더라면은 찾지 못했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를 찾았다고 보는데 저도 다 지금 감으로만 말씀드리지 전체로 다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그 김홍수 교수 설명하신 거 보면은 여기에 일반 이 기업가 정신이 이야기하는 요소 다 들었습니다, 지금. 뭐, 혁신, 학습, 무슨 뭐, 기업 포착 다 있거든요. 사회공헌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오늘 여러분 이 중에는 우리 이 모임에는 이제 기업인도 계시고 또 경영학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컨설팅 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제가 그 가끔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다양한 분이 계셔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문제 제기를 여러분이 다 각자 체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이론으로 한번 설명해보고 또 이게 어떤 걸 우리가 기업가정에서 이야기할 때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가정에서 말할 때는 이게 배제되지 않도록 그냥 그런 요소를 마지막에 하나 보태는 정도가 저는 핵심에 놓고 좀 고민할 필요가 아니겠나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이 정도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그동안 고민하셨거나 또 의견을 보태실 분이 있으면 좀 말씀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경 총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아마 이거 가지고 우리 김홍수 학장님이 마지막에 정리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미국식 기능적 기업가 정신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강병중 회장님 같이 비어있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 미국식 경영으로 보면 망해야 되는데 성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우리 남명하고도 좀 연결해야 되니까, 남명의 경이라는 게, 경은 숙이고 의는 치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연결해 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김홍수 학장님이 정리하면, 유엔의 메시지는 한 10분 내에 좀 정리가 돼야 되니까 잘 선택해서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우리 남명 공부하면서 너무 삼성, LG, GS, 효성만 이야기하니까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약간 좀 비판받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넥센에서의 그 또 사례를 통해서 또 후속 세대의 성장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청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우리들의 가는 길에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방원석 교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다 이제 그 좋은 말씀, 이렇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김홍수 학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정말 살아있는 K기업가 정신 이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렇게 좀 부각시켜서 이렇게 널리 확산시키고 이 정신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분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성경용 총장님 건강한 모습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이거 지금 문자로만 인사드리고 했었는데,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고, 김홍수 학장님께서 평소에 존경하는 강병중 회장님, 예, 기업가 정신을 발표를 하셔서 정말 이분이 정말 의를 실천하신 분이 아니냐. 아까 김기찬 회장님 말씀해 주면 정말 따뜻한 분이시고, 지역의 번영을 위해서 남보다도 참 큰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강병임 회장님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연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을 받들고, 또 이분들이 남명사장과의 관계, 또 일을 실천, 우리가 사실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건 그 도덕적인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논문이나 연구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밤도 늦었으니까 예. 끝내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예. 주시고 좋은 감사합니다. 토론해 주시고, 성경용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예, 반갑습니다. 예, 사장님, 예, 김홍수 감사합니다. 학장님,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윤아 회장님도 계시네. 네, 반갑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